이번에는 어, 그 경계면에서 이제 굴절되는 빛에 포커스를 맞춰볼게요. 그래서 빛이 오다가 경계면을 뚫고 투과해서 똑바로 안 가고 경로가 꺾이는데, 자, 이렇게 꺾일 수가 있고, 이게 첫 번째 경우. 그 다음에 이쪽으로 두 번째 경우 이렇게 꺾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때 이제 뭐 변화 없이 두 매질의 경계면에 수직한 선, 법선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입사된 빛하고 법선이 이루는 각, 요각이 입사각, 그 다음에 굴절된 빛하고 법선이 이루는 각, 이게 이제 굴절각. 첫 번째 경우는 이게 굴절각, 요 두 번째 경우는 얘가 굴절각이겠죠. 자, 이럴 때 실험을 해보니까 입사각에다가 사인 칠한 거고 굴절각에다가 사인 칠한 게 어떤 일정한 값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더 연구해 보니까 이거는 매질 1에서 빛의 속력과 매질 2에서 빛의 속력의 비율과 같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굴절이 왜 일어나냐 이거예요. 그래서 굴절의 직접적인, 그러니까 1차적 원인은 속도가 변하기 때문이다. 두 매질에서 속도가 변하기 때문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자들이 더 연구해 봤더니 이 비율이 파장의 비율과 같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파동의 경우 파동의 속력 V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예요. 그런데 속력의 비율이 파장의 비율이 된다? 그럼 진동수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예, 구경만 하고 있는 거죠. 즉 굴절 과정에서 진동수는 안 변해요. 그죠? 그럴 수가 있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굴절률을 도입을 할 건데, 굴절률은 뭐냐면은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을 그 매질에서의 빛의 속력으로 나눈 걸 굴절률이라고 합니다. 그럼 매질 1의 굴절률은 이제 굴절률 N1은 진공에서 빛의 속력 C 나누기 매질 1에서의 빛의 속력 V1, 이렇게 그렇게 굴절률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매질 2의 굴절률은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 C를 매질 2에서의 빛의 속력 V2로 나누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대입을 하면은 예, 분모 분자가 바뀌어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저 아래 첨자가 계속해서 까 앞에는 계속 분자가 1번 사인 세타 1, V1, 람다 1 그런 식으로 그랬는데 이제 굴절일 때는 N1이 분모로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분모 분모에 사인 세타 2, V2, 람다 2 이렇게 분모에 2가 있었죠. 근데 이게 굴절되면서 바뀌어가지고 분자로 N2 이렇게 그 첨자가 이렇게 서로 순서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 공식 암기할 때 이런 걸 좀 유의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크로스로 곱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들 맞아. N1 사인 세타 1하고 N2 사인 세타 2는 같다 이렇게 쓰는 걸 또 좋아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식을 특히 굴절의 법칙 중에서도 특히 스넬의 법칙이라고 특히 더 부릅니다. 굴절의 법칙, 스넬의 법칙 같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더 얘기하자면 굴절될 때 두 가지 경우 1번하고 2번 두 가지 경우로 된다고 했는데 어,
매질 1보다 매질 2가 굴절률이 크면 이렇게 법선에 가깝게 이렇게 굴절이 되고, 반대로 매질 1보다 매질 2가 굴절률이 작으면 법선에서 멀게 이렇게 굴절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굴절 법칙 얘기는 다 했고요. 예제로 연습해 봅시다. 자, 뭐 요 예제는 아주 쉬운 예제죠. 자, 유리, 뭐 유리에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크라운 유리는 이제 보면은 굴절률이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교재의 어떤 그 찾아보면은 1.52 정도 돼요. 그러면 사인 세타 1 나누기 사인 세타 2는 n1분의 n2. 근데 유리의 굴절률이 n2고요. 그 다음에 공기 중에서 나가니까 공기의 굴절률이 n1인데, 공기는 진공이나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굴절률이 1이에요. 그래서 대입해주면은, 대입은 나중에 하고, 문자만 1은 대입하고 문자만. 자, 그럼 이때 굴절각 세타2는 사인의 역함수 사인 세타 1 나누기 n. 자, 그럼 사인 세타 1이 입사각이 30.0도래요. 그 다음에 유리의 굴절률이 1.52. 그래서 계산기 두드려 보면 19.2도가 얻어집니다. 자, 질문 B. 유리에서 빛의 속력은, 그러니까 굴절률이라는 건 뭐냐면 진공에 비해서 속력이 얼마나 느리냐는 걸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굴절기 2면은 2분의 1 느린 거고 3이면 3분의 1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에서의 속력은 유리의 굴절률만큼. 자, 그럼 진공에서 빛의 속력이 3.빵빵 곱하기 10의 8승, 유리의 굴절률이 1.52. 그래서 속력이 1.97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가 얻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파동의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니까, 그러니까 속력, 그리고 이제 굴절 과정에서 진동수는 변화가 없다고 그랬죠. 진동수는 일정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속력이 느려졌다는 거는 파장도 짧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장은 역시, 아니, 진공에서의 빛의 파장 나누기 굴절로 해주면 되겠어요. 자, 진공에서 빛의 파장이 589 나노미터. 나노 그 접두사 알, 아, 안 바꿨어요. 그냥 나노로 썼어요. 센스 있게. 그 다음에 굴절률이 1.52.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388, 단위는 나노미터.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였죠. 다음 예제 보겠습니다. 자, 평행판이 있는데 빛이 이렇게 입사각 세타1으로 들어와서 굴절각 세타2로 이제 됐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또 굴절이 되는데
이때 입사하기 세타 3, 굴절각이 세타 4.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여기 세타 2하고 세타 3는 같잖아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평행하게 반사되는 거 맞죠? 아니 반사돼. 그 투가 된 거 맞죠? 투가 된 빛은 말이 거꾸로 났어. 투가 된 빛은 입사된 빛과 평행하다. 보면 금방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뭐 만일에 이 평행판이 없었다면 이렇게 똑바로 빛이 갔을 텐데, 그러면 그 원래 똑바로 가는 것보다 좀 경로가 이렇게 경로가 좀 벗어났죠. 자, 그럼 저 거리 D를 구해보자 이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그 기하학적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여기 이제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그러면 이 각은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2고, 그러면은 요 길이는 요 에이, 좀 오해가 되게 안내선을 그렸네. 저 빗변의 길이. 그러면은 이 삼각형 말고 이번에는 요렇게 된 삼각형 직각 요각이 세타 2, 이 길이가 t. 그럼 이 길이는 이게 요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 2를 곱하면 t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는 t 나누기 코사인 세타 2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다 끝났네요. 자, 그래서 그거에 빗변에다가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2를 곱해주면은 빗변 t 나누기 코사인 세타 2 여기다가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2 곱해주면은 그러면 이게 바로 그 경로 차이라는 걸 알 수 있죠. t. 그래서 d하고 t하고 비례하네. 그죠?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예. 다음 예제 하나 더 봅시다. 자, 이번에는 프리즘이에요. 프리즘이고 꼭지각이 5. 근데 뭐 자세하게 증명하진 않겠지만은 그 빛이 이제 가다가 프리즘에 의해서 그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 바뀐 편향각의 최소값은 각의 최소값일 때는 얘가 요 각이 서로 같대요. 이 각이 서로 같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 프리즘 밑에 면하고 빛이 진행한 경로하고 서로 평행한 거죠. 그죠? 그렇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증명하지 않고요. 그냥 그대로 이용을 할게요. 자, 그럼 아까 앞에 문제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법선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입사하기 세타 1, 굴절각이 세타 2. 얘도 법선이 있을 때 이제 여기 입사각이 세타 3, 굴절각이 세타 4였는데 세타 4가 세타 1과 같다는 얘기죠. 최소 편향각일 때. 그러면 세타 3는 세타 2하고 같겠죠. 그죠?
자, 이런 거를 일단 알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첫 번째 굴절하는 지점에서 굴절의 법칙 써보면은 첫 번째 면에서, 자, 그러면 사인 세타원 나누기, 이 사실 쓸 필요가 없는데 그냥 학습에 의미를 두고, 예, 입사에서 사인 취한 거 나누기 굴절하기 사인 취한 거는 이제 공기의 굴절분의 프리즘의 굴절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면에서는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입사하기 세타2고 굴절하기 세타1이고, 첫 번째 매질이 프리즘이고 두 번째 매질이 공기예요. 예,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아 그래, 예. 미리 세타3하고 세타2가 같고 세타4하고 세타1이 같다는 걸 미리 대입했어요. 자, 이때 편향각 델타 미니멈은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그 얘가 가다가,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첫 번째 면에서 세타1 마이너스 세타2만큼 그 방향이 바뀌었고, 두 번째 면에서 세타4 마이너스 세타3만큼 방향이 바뀌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세타3가 세타2와 같고 세타4가 세타1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두 배의 세타1 마이너스 세타2가 됩니다. 그리고 요, 요 삼각형에서 그러면은 여기가 90도 마이너스 세타2, 얘도 90도 마이너스 세타2, 그 다음에 여기가 파이. 그러니까 요 세 개를 다 더하면 파이 더하기 180도 마이너스 2세타2는 180도 삼각형이 180도 지어져가지고, 자, 파이가, 그러니까 프리즘의 그 꼭지각이 세타2의 두 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위에 식에다 이걸 대입을 하면은 델타 미니멈은 2세타1 마이너스 꼭지각 5. 그래서 세타2 맞아? 예. 네. 그래서 세타1이 2분의 5 더하기 델타 미니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따라서 프리즘의 굴절률은, 그러니까 여기서 N1이 공기의 굴절률 1, N2가 프리즘의 굴절률 N. 그러면 이제 N은 사인 세타1 나누기 사인 세타2인데, 사인 이제 세타1 대신에 복잡한 거 2분의 파이 더하기 델타 미니멈 나누기 사인 세타2 대신에 2분의 파이,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죠. 네, 이런 식을 얻을 수 있다. 좀 공간이 작아서 잘 안 보이니까 다시. 그러니까 사인 세타1 대신에 파이 더하기 델타 미니멈 나누기 2, 그 다음에 세타2 대신에 2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프리즘, 이제 임의의 꼭지각을 갖는 프리즘에 대해서 뭐 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뭐 어렵죠. 보통은 이제 프리즘도 나오면은 직각 프리즘, 꼭지각이 90도인 그런 경우를 더 많이 다룹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넘어가죠. 굴절의 법칙 넘어갑니다. 예, 다음은 하이언스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뭐 예전에는 호이겐스의 원리 그랬는데, 요즘은
하위연스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잔잔한 호수에다가 돌멩이를 던져요. 그러면은 이렇게 둥글게 파문이 퍼져나가죠. 네, 그런 것처럼 그 파면 위에 점들마다 이렇게 그 전파원 역할을 한다. 그래서 새로운 파면이 형성된다는 건데 좀 뭔가 좀 두리뭉실해요. 그래서 먼저 두 매질의 경계면에서 반사가 일어나는 경우를 봅시다. 자, 빛이 와가지고 A하고 B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A하고 B 여기 서로 수직하고 A하고 B는 이제 서로 위상이 같다고 할 수 있죠. 이때 이제 A에다가 돌멩이를 던져요. 그러면은 이렇게 파문이 이렇게 둥그렇게 일겠죠. 원 2차원이니까 원이고 3차원으로는 9인데 자 그렇고 자 이번에는 B에다가 돌멩이를 던져요. 그럼 B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둥그렇게 B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파문이 열겠죠. 자 그러면 이때 그 A에서 D까지 빛이 갔는데 이때 매질 1에서 빛의 속력 V1 그때 시간 델타 T라고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B에서 C까지 빛이 갔는데 매질 1에서 빛의 속력 V1 또 똑같은 시간 델타 T 그러니까 AD하고 BC는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사인 세타1을 구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요 직각삼각형을 생각하면 돼요. 이 직각삼각형 삼각형 ABC 여기 보면은 각이 여기가 90도만 세타1 여기가 90도만 세타1 그러니까 이거 세타1 그래서 사인 세타1 하면은 빗변분의 밑변 그러니까 AC분의 BC가 돼요. 자 다음 사인 세타1 프라임 해주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삼각형 ACD 좀 약간 좀 두 삼각형이 다르게 보이려고 이렇게 좀 일부러 이렇게 그렸는데 사실 두 삼각형은 닮았어요. 아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경우에 요각이 세타2니까 여기가 90도만 세타2라 세타1 프라임 그러니까 이 각이 세타1 프라임이 돼요. 그럼 사인 세타1 프라임 하면은 역시 빗변분의 밑변 그럼 AC분의 AD 자 그러면 당연히 AC 지워주고 AD하고 BC가 같다 그랬으니까 지워주고 그래서 1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세타1하고 세타1 프라임이 같다. 그러니까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 반사의 법칙이 이렇게 하이원스의 원리를 이용해서 유도가 되었죠. 자 이번에는 굴절되는 경우를 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A에서 B까지 A하고 B까지 빛이 왔어요. 서로 수직하고 같은 위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A에다 돌멩이를 던져서 퐁당 파문이 일어요. 그래서 D까지 갔어요. 여기 이제 매질 2니까 매질 1보다 굴절이 커서 속력이 느려가지고 원이 좀 작아요. 그 다음에 이제 B에다가 돌멩이를 던지면 또 파문이 일어가지고 얘는 C까지 갔어요. 매질 1은 굴절률이 작아서 파동이 멀리 간 겁니다. 그러면 이때 사인 세타1 그래서 삼각형 ABC 예, 그럼 아까 앞서하고 똑같죠. 앞서하고 똑같이 자 그러면 여기가 90도만 세타1 90도만 세타1 그럼 여기가 세타1 자 그러면 사인 세타1은 빗변분의 밑변 그러니까 선분의 AC분의 BC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삼각형 ADC. 그러면 이제 여기가 세타 2니까 90도 마이너스 세타 2, 여기가 세타 2. 세타 2니까 이것도 빗변분의 밑변하면 선분 AC분의 밑변이라고 그래야 되나? 높이라고 해야 되는데 사인이니까 AC분의 AD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AC 지어지고 그 다음에 AD는 매질 2에서 빛의 속력 곱하기 그때 시간 V2 델타 T고, BC는 매질 1에서의 빛의 속력 곱하기 그때 시간 V1 델타 T. 그러면 이제 나눠져 가지고 V1 나누기 V2 또는 이제 굴절로 쓰면은 N2 나누기 N1. 그래서 굴절의 법칙이 유도되죠. 스넬의 법칙 그 유도되죠. 그래서 이 하이언스의 원리로 한 건데 좀 설명이 약간 좀 두리뭉실해요. 뭐 이런 게 있다. 넘어가고요. 자, 다음은 분산. 분산이라고 하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쫙 퍼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빛이 퍼진다? 정확히는 그게 아니고 그 굴절률과 같은 어떤 광학적 물리량이 빛의 파장에 따라 변하는 현상을 말해요. 그래서 보통 뭐 유리라든가 물이라든가 그런 대부분의 물질들은 파장이 증가함에 따라 굴절률이 감소합니다. 아무튼 변하죠. 자, 그래서 그 물방울을 보면은 백색광은 이제 빨주노초 파란 다 모든 가시광선이 섞여 있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제 가시광선이 파장이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 정도 되는데 700나노미터에 가까울수록 파장이 길수록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빨간색은 굴절이 작아서 이렇게 덜 꺾입니다. 그 다음에 보라색 이 파장이 짧아요. 그래서 얘는 굴절이 커서 많이 꺾여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빛이 오는 거 반대쪽으로 가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무지개가 생기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요점에서 전반사가 한번 일어난 거예요. 전반사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참고로 전반사가 2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보이는 무지개가 쌍무지개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다 그 분산 굴절과 같은 광학적 물리량이 이제 빛의 파장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 그래서 이제 무지개니 쌍무지개니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더 자세하게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앞서 전반사 얘기를 미리 해버렸는데, 자, 이제 하죠. 그래서 두 매질의 경계면에서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굴절이 되는데, 만일에 입사각이 작다고 해봐요. 그럼 입사각이 작으면 이렇게 반사가 되고 이쪽으로 굴절돼요. 그러니까 법선에서는 멀어지게, 매질 1보다 매질 2가 굴절이 작다고 하면 법선에서 멀어지게 이렇게 굴절이 돼요. 근데 그러다가 그 입사각을 증가를 시키면 굴절각도 증가하거든요. 근데 굴절각은 제일 많이 증가해요. 90도까지죠. 그래서 굴절각이 90도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어떤 입사각에서. 그때 그 입사각을 임계각이라고 합니다. 임계각. 크리티컬 앵글. 그럼 그때
입사각이 90도가 된다. 그럼 이거보다도 더 임계각보다도 입사각이 크면, 그래서 임계각보다도 입사각이 조금이라도 크면 그때는 반사가 굴절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직 반사만 일어나요. 그래서 매질 1이 내부에 있다고 생각하면 내부 전반사, 이렇게 내부라는 용어를 붙인 거죠. 자, 그러면 굴절의 법칙 C에다 대입해 보면은 굴절의 법칙 C기 입사각에다 사인 취한 거 나누기 굴절의 각에다 사인 취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이제 매질 1의 굴절률분의 매질 2의 굴절률 이게 있죠.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요. 입사각 세타 1 대신에 임계각 세타 C 대입하고, 그럼 그때 굴절각 세타 2 대신에 90도 대입해요. 그럼 사인 90도는 1이니까 임계각 세타 C는 사인의 역함수 n분의 n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n분의 n2가 클수록 임계각은 작아져요. 그래서 뭐 다이아몬드 이런 게 굴절들이 굉장히 큰데, 그래서 임계각은 상당히 작습니다. 상당히라고 해봤자 하여튼 꽤 작아요. 자, 그럼 이것도 예제로 연습해 볼게요. 자, 물고기의 눈에 보이는 풍경. 물의 굴절이 1.33인데 그러면은 임계각이 얼마냐? 그러니까 입사각이 임계각이면은 굴절각이 90도라고 했고 n분의 n2, 그러니까 임계각은 사인의 역함수 사인 90도는 1 n분의 n2. 그래서 지금은 2번이 공기입니다. 공기의 굴절률 나누기 물의 굴절률이 1.33. 그래서 계산기 두드려 보면은 48.8도가 얻어져요. 그래서 만일에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작다. 그러면 물밖이 다 보여요. 물고기는 물 밖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딱 임계각이네. 그때는 그 물고기는 해안만 볼 수 있어요. 임계각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그때는 밖은 못 보고 호수 바닥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물고기의 눈에 보이는 풍경이죠. 광경이죠. 자, 그래서 전반사 까지 다 봤습니다. 예, 그래서 얼레벌레 34장 다 보셨네요. 예, 대학물리학 확장판 34장 빛의 본질과 광선광학의 원리 이렇게 다 보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